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던 명절날. 국을 엎었다는 이유로 남편은 이혼하자 했고 그 순간 저는 춤을 추며 도장을 찍어줬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저녁 6시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미숙, 태수, 그리고 서진까지 둘러앉은 식탁 위에는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서진이 뜨거운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나르고 있었는데 그만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찌개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졌어요. 서진의 손목에 차고 있던 보호대가 젖어들었고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차분했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죠. 야, 서진아. 이게 뭐야? 명절날 이런 식으로 망치면 어떡해. 시어머니 정미숙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에휴, 정말 손이 이렇게 떨리면 어쩌나.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진짜. 이런 중요한 날에. 다른 가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어정쩡하게 서진을 바라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을 텐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손이 많이 떨려서 요즘 계속 이러네요. 서진이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치우려고 몸을 굽히는데 태수가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그냥 둬. 이제 정말 한계야.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서진아, 이제 정말 끝내자. 우리 이혼하자. 온 가족이 깜짝 놀라서 태수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누이는 오빠가 갑자기 왜 그래?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더욱 의외였어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서진이 춤을 추며 손뼉을 치자 온 가족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말했어요. 서진아, 너 정신 나간 거야? 이게 뭔 짓이야? 그런데 서진은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신나게 어깨를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먼저 말해줘서. 서진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도장 가져왔어요. 지금 당장 찍어드릴게요. 태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야, 너 정신 나간 거야? 왜 이렇게 나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이 춤을 추며 문 쪽으로 향하자 모든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이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은정 변호사입니다. 김서진 씨가 부르셨죠? 은정이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박태수 씨의 사기 및 명예 도용건으로 경찰에 신고도 접수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야? 사기가 뭔 사기야? 은정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서진 씨 명의로 대출받으신 금액이 총 3천만 원, 보험 사기로 받으신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과 기록도 확인됐고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추자 태수가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서진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경찰관 2명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박태수 씨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서진이 너 이게 뭔 일이야? 서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태수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말이에요. 경찰관이 태수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태수가 소리쳤어요. 야, 서진아, 너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서진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부부요? 부부가 아내 몰래 사기를 치고 명의를 도용하고 이혼 서류까지 위조해요?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 너머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놀라서 나온 거였죠. 시어머니가 창문을 힐끔 보며 체면을 차렸어요. 아이고, 이웃들이 다 보잖아. 서진이 마지막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태수 씨. 먼저 이혼하자고 해줘서. 사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그날 새벽 서진이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손목 보호대를 차고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혼자 고생하던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서진의 표정이 달라진 건 친정어머니 유산 정리가 끝나고 태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서진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날 새벽 서진이 홀로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해요. 새벽 5시, 아직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서진은 이미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목에 차고 있는 보호대가 유독 눈에 띄었죠. 몇 달 전 손목 인대를 다친 후로 계속 착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고, 또 아프네. 서진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손목을 주물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명절 음식은 누군가는 준비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서진이었거든요.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려다가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서진이 잠시 동작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죠. 거실에서는 태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째 같은 명절, 같은 음식, 같은 나. 서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다시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다른 날과 달랐어요. 뭔가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손목을 다시 한번 주물렀죠. 이 손목 부상도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몇 달 전 태수와 말다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거였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간호사가 그랬지. 너무 많이 쓰셔서 인대가 늘어났다고. 서진이 뒤돌아 거실을 바라봤어요. 태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니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였어요. 여보, 일어나서 좀 도와줘요. 서진이 작은 소리로 불러봤지만 태수는 꿈쩍도 안 했어요. 서진이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러봤죠. 태수 씨, 일어나요. 명절 음식 준비해야 해요. 태수가 뒤척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 너 혼자 하던 거 계속해. 서진이 고개를 돌려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그래, 나 혼자 하던 거 계속하자. 서진이 중얼거리며 당근을 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칼질하는 손이 평소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서진이 문득 생각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명절 아침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한다고 하시며
함께 음식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 일 것 같아요. 서진이 작은 소리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방을 힐끔 봤어요. 가방 안에는 며칠 전 은정이가 건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태수가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재빨리 가방을 닫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서진아, 물 좀 가져다 줘. 태수가 겨우 일어나서 소파에 걸터 앉으며 말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진 채로 말이에요. 네, 잠깐만요. 서진이 찬물을 컵에 따라 태수에게 가져다 줬어요. 태수가 물을 받아 마시면서 서진을 힐끔 봤어요. 오늘 어머니 몇 시에 오신다고? 10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더 주무셔도 돼요. 태수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좀 더 잘게. 태수가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수 씨, 혹시 요즘 뭔가 걱정거리 있어요? 태수가 순간 몸을 굳혔어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거리? 별거 없어?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자주 문자 확인하고 밤에 전화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그냥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네요. 태수가 서진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평소에 서진이라면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의외였어요. 뭔가 이상하네. 평소 같지 않아. 태수가 중얼거리며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서진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한편 부엌에서는 서진이 혼자 음식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목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서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때만 해도 태수는 몰랐어요. 서진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올해 명절은 정말 달랐어요. 서진의 눈빛부터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오전 10시 정각, 시어머니 정미숙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게 당당하고 거침없었어요. 왔다. 정미숙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진이 부엌에서 급히 나와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정미숙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나? 잠을 못 잤나? 서진이 손목 보호대를 살짝 만지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정미숙이 부엌 쪽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음식은 다 했나? 이 시간까지 준비 중이면 늦은 거 아니야? 거의 다 준비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때 태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직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옷도 대충 입은 채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미숙이 아들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응, 우리 아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나? 서진이 혼자 고생하고 있잖아. 태수가 대충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서진이가 더 잘하는데 뭘.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만 되죠.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 남자는 부엌 일에 별로 소질이 없어? 그래도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서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정미숙이 서진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아니에요.
태수 씨가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서진아, 너 오늘 뭔가 다르네? 서진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평소와 같은데요. 정미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며 말했어요. 음식은 잘 준비한 것 같네. 그런데 국은 어디 있어? 아, 국은 아직 간을 맞추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진이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정미숙이 또 말했어요. 서진아, 그 손목 보호대는 언제까지 차고 있을 거야? 보기에도 안 좋고. 서진이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차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정미숙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태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서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요. 사소한 것도 잘못 다루고 그래서. 서진이 부엌에서 나와 태수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변명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래, 그럼 더 조심해야지. 명절에 다치면 안 되잖아. 정미숙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서진아, 오늘 음식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신우이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좀 더 활기차졌어요. 정미숙이 딸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우리 딸 왔구나. 서진이가 음식 준비하고 있어. 신우이가 부엌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올해도 서진 언니가 다 준비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신우이가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는 뭐 했어? 설마 지금까지 잠만 잤던 거 아니야?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름대로 도움 준 거 있어. 정미숙이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그래도 아내가 고생하는데 좀 더 신경 써줘야지. 태수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태수가 핸드폰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중요한 문자가 온 것 같았어요. 태수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태수가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자 서진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태수의 행동이 요즘 자주 이상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였죠. 정미숙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너 요즘 태수하고 사이 어때? 뭔가 어색해 보이는데. 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평소와 같아요, 어머니. 신우이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오래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래도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해. 서진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국간 좀 더 맞춰보고 올게요. 서진이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매년 이런 명절이 반복되고 매년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하지만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태수가 살짝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태수야, 뭔 일 있어? 정미숙이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서진이 부엌에서 나와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태수 씨,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해요? 태수가 서진을 보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명절이니까. 하지만 서진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태수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서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것도. 오후 2시 명절 음식을 모두 차려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수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먹고 핸드폰, 또 한 숟가락 먹고 핸드폰을 보는 시기였죠. 정미숙이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치워두지 그래. 예의가 아니잖아.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자꾸 와서요. 신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오늘 명절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태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 응.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바로 그때 태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온 거였죠. 태수가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려고 하다가 서진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급한 일이면 받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태수가 서진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명절인데 일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권하는 게 의외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확인하지 뭐. 하지만 태수의 시선은 계속 핸드폰으로 향했어요. 뭔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미숙과 신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태수가 슬쩍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응, 나야, 맞아요. 오늘 말하기로 했죠. 서류는 준비됐어요? 아, 그래요. 태수가 방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서진이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내일 은행에서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태수가 통화를 끝내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서진아, 설거지 다 했어? 아직 좀 남았어요. 태수가 부엌 근처를 서성이며 말했어요. 서진아, 내일 오전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 서진이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물었어요. 어디 가는데요? 아,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내일 나갈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너도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태수가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친구? 서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대학 동기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태수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좋네. 그런데 태수는 그 친구가 변호사 송은정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진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도 말이에요. 오후 3시쯤 태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이 태수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서랍 안에 USB 하나가 보였어요. 서진이 재빨리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어요. 이게 뭐지?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서진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출 신청서. 이게 내 명의로 되어 있네? 서진이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신청한 적이 없는 대출이었어요. 3천만 원. 이게 언제? 더 충격적인 건 보험 서류였어요. 서진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 청구서가 있었는데 허위로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사고를 당했다고.
서진이 손을 떨며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재빨리 USB를 빼고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태수가 나와서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뭐해?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정리? 뭘 정리하는데? 서랍이 좀 더러워져서요. 태수가 자신의 책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진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아, 태수 씨. 거실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태수가 거실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같이 TV 보자고 하셨어요. 태수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거실로 향했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서진이 가방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은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확인했어요.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곧바로 은정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준비는 다 됐어요. 서진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태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계속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미숙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와서 같이 앉아. 드라마 재미있다. 서진이 정미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서진의 마음은 전혀 TV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태수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험 사기까지 쳤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구나. 서진이 속으로 생각하며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는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뭔가 예전과 다른 것 같던데요. 서진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평소와 같은데요. 하지만 서진의 미소에는 뭔가 결심한 사람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정미숙이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야, 너도 서진이 보고 좀 배워라. 요즘 서진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태수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서진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이면 자신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거라는 것도. 저녁이 되어가자 태수의 초조함은 더욱 심해졌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진이 그런 태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사흘 전 조용한 카페에서 서진과 은정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은정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은정아, 이거 좀 봐줄래? 은정이 봉투를 열어보는데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답게 차분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이, 이게 다 뭐야? 서진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수가 내 명의로 한 일들이야. 대출부터 시작해서 보험 사기까지. 은정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3천만 원 대출. 이거 너가 모르는 사이에 받은 거야? 응. 나는 도장도 안 찍었는데 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서명도 위조된 것 같아. 은정이 다른 서류를 펼쳐보며 혀를 찼어요. 보험 사기건도 심각하네. 허위로 사고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야. 언제 사고가 났다고 신고한 건지. 은정이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말했어요. 이 USB는 어떻게 구한 거야? 태수 서랍에서 발견했어.
평소 같으면 절대 뒤지지 않았을 텐데 뭔가 수상해서 은정이 USB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명의로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 서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응.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태수 전과 기록도 있네. 은정이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진이 화면을 보는데 거기에는 태수의 과거 사기 전과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2년 전에도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었구나. 그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서진이 손을 떨며 말했어요. 은정아, 나는 정말 몰랐어. 태수가 이런 사람인 줄. 은정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 알았으니까 늦지 않았어. 그런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 수 없어. 좋아. 그럼 이혼 소송 준비하자.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재산 분할도 너가 유리할 거야. 은정이 다른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진아, 여기 보니까 태수가 친정 어머님 유산 관련 서류도 조사한 흔적이 있어. 서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유산을? 그걸 왜? 아마 유산 상속이 언제 완료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유산 상속 완료 예정일이 다음 주로 되어 있네. 서진이 갑자기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태수가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유산 상속이 완료되기 전에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으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들키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거고. 서진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거야. 은정이 서진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진정해, 서진아.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하자.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이혼 서류도 준비하자. 경찰 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은정이 생각해보며 말했어요. 태수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하자.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명절 때까지 기다려볼게. 명절에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 서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 성격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겠지. 은정이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 너가 준비됐다는 걸 보여줄 때야. 1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서진이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은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 그리고 태수 범죄 관련 고발장도 작성했고. 정말 고마워, 은정아.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은정이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서진아, 정말 각오는 됐지? 이혼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미 각오했어. 엄마 유산도 있고 카페 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카페 사업? 서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 그게 내 꿈이었거든. 은정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자. 서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참, 이것도 있어. 태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들이야. 은정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까지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하겠네. 그 여자가 태수의 사기 공범일 수도 있어. 둘이 함께 계획한 것 같더라고.
은정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명절날 태수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연락해. 내가 준비해서 갈게. 서진이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은정이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서진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제 그걸 보여줄 시간이야. 서진이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그리고 태수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날 때가 왔다고.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기다리면 되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서진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도. 명절 저녁 6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서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정미숙이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음식은 잘 준비한 것 같네. 서진이가 그래도 살림은 제대로 하는구나. 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수가 자리에 앉으면서 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오후 내내 계속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미숙이 그런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야, 이제 핸드폰 좀 치우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어머니. 죄송해요. 서진이 뜨거운 된장국을 나누어 주려고 국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진의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무거운 음식들을 나르다 보니 무리가 간 거였어요. 아! 서진이 작은 소리를 내며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국그릇에서 넘쳐 흘렀어요. 아, 죄송해요. 서진이 당황하며 국물을 치우려고 했는데 그만 국그릇 전체를 쏟고 말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리며 다른 음식들도 적시기 시작했어요. 정미숙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조심해야지. 신우이도 당황하며 휴지를 가져와 국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연신 사과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손목이 갑자기 아파서. 그런데 태수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서진아. 이게 뭐야? 명절날 이런 식으로 망치면 어떡해. 온 가족이 태수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 실수할 수 있지라고 했을 태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의외였어요. 정미숙이 태수를 말리며 말했어요. 태수야,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실수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서진이가 너무 실수가 많다고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수 씨, 진정해요. 제가 조심하겠다고 했잖아요. 태수가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조심하겠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또 실수하고. 신우이가 어정쩡하게 말했어요. 오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태수가 신우이에게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너는 같이 안 살아봐서 몰라. 나는 이런 상황이 지겹다고. 정미숙이 점점 태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서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태수가 정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서진이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미숙이 놀라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그게 뭔 말이야? 태수가 마치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서진이와 저는 요즘 많이 안 맞아요. 성격 차이도 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서진이 조용히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태수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 이혼하자. 온 가족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태수야, 너 정신 나간 거야? 갑자기 이혼이 뭔 소리야? 태수가 계속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우이가 오빠를 말리며 말했어요. 오빠 너무 갑작스럽잖아.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태수가 신우이를 보며 말했어요. 갑작스럽다고?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서진이도 사실 우리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 거야. 그때 서진이 태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태수가 조금 당황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도 내 성격 싫어하잖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싫어요. 태수가 서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너무 솔직하게 동의하는 게 의외였어요. 정미숙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너도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야? 서진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태수 씨 뜻에 따르겠어요. 태수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서진이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정미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명절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태수가 정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미 서로 마음이 정해진 상황인데 더 질질 끌 필요는 없잖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네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죠. 신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서진이 신우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태수가 서진의 반응이 너무 담담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서진아, 이혼 서류 준비하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언제 하실 건가요? 태수가 서둘러 말했어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이라도. 서진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해진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 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하죠. 태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게 무슨? 서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깨내며 말했어요. 도장 가져왔어요. 온 가족이 서진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명절에 도장을 가져온다는 게 너무 의외였기 때문이에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야, 서진아. 너 왜 도장을 가져왔어? 그런데 서진의 답변이 모든 사람을 더욱 놀라게 했어요. 서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작은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어요. 서진이 갑자기 일어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온 가족이 얼어붙은 듯 서진을 바라봤어요. 특히 정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서진은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신나게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정말 좋아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태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야, 서진아. 너 정신 나간 거야? 왜 이렇게 나와? 서진이 춤을 추며 대답했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거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맑아졌어요. 신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뭔가 이상해요. 괜찮은 거예요? 서진이 신우이를 보며 밝게 웃었어요. 괜찮다고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정미숙이 서진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서진아, 진정해. 이혼이 그렇게 기쁜 일이야? 서진이 정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어머니도 축하해 주세요. 태수가 점점 불안해지며 말했어요. 서진아, 그만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서진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요?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흔들며 말했어요. 보세요. 도장 가져왔어요. 지금 당장 찍어드릴게요. 온 가족이 서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특히 태수는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느낌에 초조해했어요. 서진아,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준비했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정식 이혼 서류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정미숙이 기겁하며 말했어요. 서진아,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서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준비했어요. 태수 씨가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낼지 알고 있었거든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너가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서진이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태수 씨.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언제 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이 춤을 추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손님이 오셨네요. 태수가 급하게 서진을 막으려고 했어요. 야, 서진아. 지금 누가 와? 서진이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은정 변호사입니다. 온 가족이 변호사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변호사? 왜 변호사가 여기에? 은정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김서진 씨가 의뢰하신 이혼 소송건으로 왔습니다. 태수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어요. 이혼 소송? 서진아, 이게 뭔 소리야? 서진이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 씨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변호사를 불렀어요. 뭔가 문제 있나요? 은정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수 씨, 은정이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기 및 명예도용건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사기가 뭔 사기야? 은정이 차분하게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서진 씨 명의로 받으신 대출 3천만 원, 허위 보험금 청구 1,200만 원, 그리고 각종 서류 위조건입니다. 정미숙이 기겁하며 말했어요. 태수야, 이게 뭔 소리야? 정말 그런 일을 했어? 태수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은정이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증거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박태수 씨가 직접 보관하고 계셨던 파일들이죠. 태수가 USB를 보며 당황했어요. 그게 어떻게 여기에? 서진이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 씨 책상 서랍에서 가져왔어요. 제 명의로 된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했거든요. 신우이가 오빠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태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은정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2년 전 사기 전과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정미숙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전과? 우리 아들이 전과가 있다고? 은정이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태수가 서진에게 달려가며 말했어요. 서진아, 이게 뭐야? 우리 부부인데 왜 이렇게 해? 서진이 태수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부라고 했죠? 부부가 아내 몰래 명예 도용하고 사기치나요? 은정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태수가 급하게 은정을 막으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범죄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은정이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요? 사기 및 명예 도용 현행범이 있습니다. 주소는? 태수가 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서진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세요? 이제 시작인데. 정미숙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서진이 정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15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나요? 정미숙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은정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박태수 씨는 조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태수가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진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서진이 태수를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한 소리였어요.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 씨, 먼저 이혼하자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멈췄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거실 창문을 통해 번갈아 비치면서 온 집안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태수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며 말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정말 경찰이 왔잖아. 경찰관 3명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은정이 차분하게 문을 열어주자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사과 김경태 경위입니다. 신고 접수된 사기 및 명예 도용 사건으로 왔습니다. 정미숙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집에 왜? 김경희가 수첩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박태수 씨가 계시나요? 태수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저인데요.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가 은정을 보며 말했어요. 고발인이 송은정 변호사 맞으시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고발장과 증거 자료들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USB를 받아보며 말했어요. 이게 증거 자료인가요? 은정이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네, 피고발인 박태수 씨가 직접 보관하던 파일들입니다. 피해자 김서진 씨 명의로 된 각종 대출 서류와 보험 사기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경희가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박태수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부부싸움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부부싸움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김경희가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피해자 김서진 씨 맞으시죠? 이 대출들을 직접 신청하신 게 맞나요?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경찰관이 태수에게 말했어요. 그럼 이 서명들은 누가 한 건가요? 태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김경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복잡한 사정? 명예도용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은정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박태수 씨의 2년 전 사기 전과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정미숙이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수야, 전과가 정말 있는 거야? 태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무혐의 처분받았다고요. 김경희가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신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언니 명의로? 태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경찰관이 말했어요. 박태수 씨, 이 보험 사기 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은정이 보험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허위로 사고를 신고해서 보험금 1,200만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저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병원 기록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김경희가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박태수 씨,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함께 가시죠. 태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도 변호사를 부르고 싶어요.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연락하셔도 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박태수 씨 사기 및 명예도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미숙이 아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비틀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서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충격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정미숙이 서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너 때문이야. 너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피해자예요. 태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서진에게 소리쳤어요. 서진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진이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1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이 태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정미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아이고, 가슴이 아파. 신우이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서진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119요? 응급 상황입니다. 주소는? 김경희가 상황을 보며 말했어요.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수사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태수가 어머니를 보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태수는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고 있었어요. 정미숙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서진이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뵐게요. 구급차가 사라지고 경찰차도 떠나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신우이가 멍하니 서진을 바라봤어요.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이제야 진짜 끝났어. 은정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서진아, 정말 잘했어. 15년 만에 자유를 찾았구나.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많이 충격받으셨을 거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은정이 말했어요. 가서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지. 그래도 15년 동안 가족이었으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그래야지. 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다녀간 일이 금방 동네에 소문이 날 것 같았어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오후 서진이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해 보였어요.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 문 앞에서 서진이 잠시 멈춰 섰어요. 문 안에서 들리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서진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정미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미숙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진이 왔구나. 정미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이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몸이야. 뭐 이런 거지. 그런데 넌 어떻게 지내? 서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이 돼서 왔어요. 정미숙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걱정이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걱정을 해주다니.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15년 동안 가족이었잖아요. 정미숙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서진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정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서진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태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니까요. 정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 보통 여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야. 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15년 동안 참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친정어머니 유산. 태수가 그것 때문에 그런 짓을 했구나. 정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태수를 너무 감쌌나 봐.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정미숙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서진이 정미숙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고? 넌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용서 못했을 거야.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정미숙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넘어간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서진이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몸은 챙기세요. 정미숙이 서진의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아,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정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지. 하지만 너무 차갑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서진이 정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차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정미숙이 서진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서진이 멈춰서며 말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혼자서 괜찮겠어? 서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정미숙이 놀라며 말했어요. 카페? 너에게 그런 꿈이 있었어? 15년 동안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정미숙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정말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이제 아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요. 정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진아, 그래도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서진이 문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저답게 살 거예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정미숙이 또 불렀어요. 서진아. 서진이 다시 뒤돌아봤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너의 카페에 내가 가볼 수 있을까? 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서진이 아니에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래도 고마워. 마지막까지 와줘서.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서진이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서진이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15년 동안의 인연도 시댁과의 관계도 모두 끝났다고.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어요. 복수를 한 기분이 아니라 드디어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며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한편 병실에서는 정미숙이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후회와 함께 아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정미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진은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달 후 따뜻한 봄 오후였어요. 작은 골목길에 서진이네 카페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서진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오늘이 카페 오픈 첫날이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은정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서진아, 축하해. 정말 예쁜 카페네. 서진이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은정아. 너가 없었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너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서진이 직접 고른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정말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만든 카페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 서진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 정말 잘한 것 같아. 은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태수는 어떻게 됐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어. 항소한다고 하던데.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어.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오후 3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 새로 생긴 카페죠?
서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오픈했어요. 어떤 커피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하려고 해요. 작은 카페라서 충분할 것 같아요. 서진이 정성껏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손님이 커피를 마시더니 말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서진의 친절함과 맛있는 커피에 만족해 했어요. 오후 5시쯤 서진이 카페 창문을 닫고 있는데 건너편 골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라? 서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미숙이 멀리서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지만 서진은 한눈에 시어머니라는 걸 알아봤어요. 정미숙이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서진이 창문 너머로 정미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미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카페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창문 밖에서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이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정미숙이 마스크 너머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넌 어떻게 지내?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정미숙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예쁜 카페네. 너가 꿈꿔왔던 거구나. 네, 15년 동안 꿈꿔왔던 거예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너의 꿈을 이룬 거구나.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정미숙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러세요. 그럼 몸조리 잘 하시고요. 정미숙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말했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미숙이 마지막으로 카페를 한 번 더 둘러보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서진아. 네,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미숙이 천천히 돌아서서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 갔어요. 서진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서진이 창문을 닫고 다시 카페 정리를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7시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카페 안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그때 은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아, 첫날 어땠어? 좋았어. 손님들도 많이 왔고 다들 만족해했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뭔가 목소리가 이상한데?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왔었어.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잠깐 이야기하고 가셨어. 그래. 어떤 기분이었어? 복잡했어? 그래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축하해, 서진아. 서진이 카페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서진이네 카페 간판에도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서진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서진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한편 집으로 돌아가던 정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진아, 정말 잘 커버렸구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정미숙이 서진의 카페 방향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우리 며느리.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서진은 새로운 꿈을 향해서, 정미숙은 늦은 후회를 안고서 말이에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정말 평온했어요. 15년 만에 찾은 자유와 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내일부터도 서진이네 카페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서진은 그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서진은 15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에 있으시다면 서진처럼 준비하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